안녕하세요. 프리베란 팀장입니다. 12월 3일 오후 경기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내 경기 적중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어, 어제 경기도 신한은행 마인승, 그다음에 모비스케로 이게 좀 오버가 안 나서 좀 아쉬웠지만, 흥국과 IBK 오버. 그래서 VIP 어저께 이거는 NBA이고, VIP 신한은행 마인슨과 IBK 오버, 단볼 두 개 드렸었는데 적중하였고, 뭐 그제도 그렇고 상당히 최근 오후 경기에 적중력이 상당히 좋으니까 많이 방문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이버에서 프리뷰 앤 검색하셔서 회원 가입만 하시면 이렇게 프리뷰 딱지 있는 거, 뭐 특별한 과금 없이 누구나 다 이용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창원 LG와 SK 경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국내 농구 3경기, 그다음에 여자 농구 1경기, 배구 남녀 1경기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와 SK와의 경기입니다. LG가 이제 직전 삼성과의 경기에서 75대 70으로 패했는데, 최근 LG의 흐름을 보면은 일단 백코트에서 이재도와 이관희의 어떠한 기복이 상당히 있는 모습입니다. 이재도는 기복이 있다라고 봐도 무방을 하겠는데, 이관희는 경기력 자체가 최근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관희의 출장 시간이 꾸준히 보장되면서 오히려 폼이 좋은 구탕의 출장 시간이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든다라기보다는 구탕의 출장 시간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이관희보다는 적어요.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도 이제 구탕이 백코트에서 볼핸들러 역할을 하게 되면은 김준일과 뭐 커닝햄이 어느 정도 이제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마레이의 출장 시간이 조금 줄어들고 커닝햄의 출장 시간이 조금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 3연승을 하는 기간 동안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구탕의 폼이 그래도 이관희보다도 좋지만 이관희가 더 중용이 된다는 점, 최근에 뭐 그러한 부분, 그 다음에 최근 스케줄이 조금 타이트하다는 점, 그리고 이재도의 기복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직전 경기에서 서울 삼성과의 경기에서 커닝햄이 울산 모비스와 창원 LG와의 경기에서는 좋은 폼을 보여주었지만, 커닝햄이 이 삼성과의 경기에서는 전혀 생각만큼의 활약을 해주지 못했다는 점, 뭐 이러한 점을 들어본다면 최근 LG가 연승을 하기는 했지만 경기력 자체가 저는 썩 좋았다라고 보기는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이제 오늘 같은 경기는 이제 최준용을 막을 수 있는 유닛이 LG에게는 서민수 정도가 있겠지만, 일단 두 선수의 실력 차이가 좀 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자미로니가 일단 뭐 아셈 머레이와 같은 빅맨 자원들에게 고전하는 모습을 1라운드에서도 보여주었지만, 최근 경기를 보면은 최준용과 최부겸이 합류하면서 어떤 빅맨들과 싸움에 어떤 자신감이 좀 생겼고, 그 다음에 최준용과 최부겸이 빅맨들과 상대팀 빅맨들을 비벼주면서 원희의 득점력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일단 가장 제가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점은 최준용이 들어오면서 이 직전 고양 캐롯과의 경기에서 3쿼터에 확실한 수비 컨셉을 보여주면서 공격 컨셉과 수비 컨셉을 모두 가져갈 수 있는 팀이 SK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도와 뭐 구탕이 아무리 좋은 활약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SK에는 오준영이라는 확실한 수비 자원도 있고, 그다음에 내외각에서 원희, 그다음에 최준용, 그다음에 최근에는 김선영의 슛감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김선영이 최근 5경기 원래는 35%의 어떤 3점 성공률인데 뭐 35%네요.
김선영이 근데 최근에 어떤 슛감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고 김선영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의 슛감 또한 이게 50% 최성원 그쵸 최성원이 군에서 제대하면서 최근 뭐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죠. 예. 물론 이제 오재현 같은 경우는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많고 예. 뭐 SK가 공격할 때 오재현은 거의 세깅을 당하는 그런 분위기니까 하지만 오재현은 수비에서만큼은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SK는 각 선수마다 확실한 자기 롤이 있다라는 점. 뭐 전반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SK가 충분히 2.5 정도는 핸디캡 승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경기는 제가 봤을 때는 SK가 충분히 다득점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마레이가 페인트 존에서의 어떠한 원희와의 어떤 자신감은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다득점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1순위로 SK의 마인승, SK 승리, 2순위 SK 마인승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다음에 가스공사와 안양 KGC와의 경기인데 가스공사가 최근 경기력이 조금씩 올라오는 추세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이대성이 확실히 각성을 한 모습입니다. 예, 옛날처럼 뭐 이렇게 혼자 뭐 이렇게 한다고 뭐 그런 모습보다는 최근에는 어떤 팀 득점을 많이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대원이 부상에서 돌아오면서 확실히 높이가 높아졌고, 그다음에 리바운드에서 어떤 강점을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다음에 벨랑겔의 어떤 사용법을 어느 정도 터득을 한 것 같고, 서울 삼성과 KCC와에서의 어떤 이런 다득점, 최근 슛감이 상당히 좋다라는 거죠. 예, 최근 오버롤을 보면은 30.5%거든요. 가스공사가. 근데 최근 5경기 보면은 35%. 예,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예. 3점 슛감이 상당히 좋아지고 그다음에 페인트 존에서의 어떠한 실점은 지금 오버롤이 33점인데 최근 5경기는 30점이에요. 예. 수비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전반적으로 가스공사의 경기력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게다가 일단 11월 25일 날 경기하고 5일 쉬고 경기했다라는 점, 그리고 하루 쉬고 다시 경기하죠. 이러한 어떤 전반적인 스케줄 면에서도 KGC 인삼공사보다는 조금 유리하다라는 점입니다. KGC 인삼공사는 일단 최근 아반도의 출장 시간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변준영의 출장 시간이 늘어나면서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KGC 인삼공사 백코트 자원들의 체력적인 문제가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 다음에 스펠맨이 1라운드보다는 득점력이 좀 떨어졌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스펠맨의 득점력은 19점인데 최근 5경기 보면은 한 18점 조금 떨어졌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직전 누구랑 했지? 예, KT와의 경기에서 좀 많은 득점을 하면서 이게 어느 정도 커버가 된 것 같은데, 직전 KT전 이전 한 두세 경기에는 득점력이 많이 저조했었습니다. 그래서 스펠맨이 예전만큼의 어떠한 확실한 스코어러의 역할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5경기 3점 슛이 25%고요. 원래 스펠맨은 이거보다 훨씬 높아요. 36%. 그래서 스펠맨이 보여주었던 어떠한 그 임팩트는 조금 줄어들었다. 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물론 최근 지금 아반도가 제가 봤을 때는 백코트에서 아반도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KBL에서. 예. 아반도가 너무 좋은 역할을 해주면서 인삼공사가 연승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아반도의 활약, 그 다음에 뭐 변준영, 뭐 문성권, 뭐 항상 꾸준하게 플레이를 하고 있는 선수들의 활약이 있기에 지금 뭐 몇 연승이냐 6연승을 하고 있죠. 6연승을 하고 있는데, 오늘 경기도 KGC가 승리는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핸디 극복하기는 어렵지 않나. 저는 이 경기가 상당히 타이트하게 보거든요. 예. 가스공사의 최근 경기력이고 최근 인삼공사의 어떤 체력적인 문제를 고려한다면, 거기다가 가스공사의 홈 경기고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타이트하게 보는데 정말
힘들게 인삼공사가 승리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일단 뒷심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인삼공사가, 예. 그리고 4쿼터에서 강하고요. 그래서 인삼공사가 승리는 하겠지만 핸디는 가스공사 쪽으로 보는 게 맞다. 예. 그래서 다득점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KCC와 KT와의 경기인데 지금 KCC가 완전히 총체적 난국입니다. 3연패 중인데 일단 허웅도 지금 뭐 손목이 안 좋다 그러고 정창영은 부상으로 오늘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라거나 같은 경우는 지금 에이징 커브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공수에서 지난 시즌과의 어떠한 모습과는 확연하게 다른 모습입니다. 뭐 수비는 그렇다 치지만 확실히 공격에서는 뭐 잔실수가 많은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허웅, 정창영, 라거나가 예전만큼의 어떤 좋은 화력은 아니다라는 거. 특히나 허웅 같은 경우 백코트 상대 백코트 수비들이 좀 타이트하게 붙을 경우 전혀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해요. 허웅이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면 일단 KCC의 모든 공격은 허웅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허웅이 부진하면 어쩔 수 없이 KCC가 부진한 건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KT도 현재 지금 2연패 중이지만 일단 확실히 한 가지 뭐 긍정적인 점은 이제 아노시케가 시즌 초반보다는 상당히 지금 폼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KT는 원래 양홍석, 뭐 하윤기 이런 뭐 정성우 뭐 이런 선수들이 어 뭐 기복 없이 어느 정도 해 주었던 선수들이고 KT의 문제점은 일단 용병이었거든요. 예, 용병이었는데 아노시케가 공격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화력을 보여주면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는 것 같지만 결국 수비에서 아노시케가 라거나나 제퍼슨을 상대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페인트 존에서의 실점을 각오해야 하고 하윤기가 아노시케를 좀 도와줘야 할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KCC의 수비도 썩 타이트한 모습은 보이지 않고 뭐 직전 두 경기 뭐 92점, 85점 이렇게 많은 득점, 많은 실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경기는 완전히 공격 대 공격, 예, 그냥 창과 창의 대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창과 창의 대결을 한다면 아무래도 KT가 더 유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떠한 득점력이나 흐름을 보면은 지금 KCC의 3점은 27%, 그 다음에 KT는 31%고, KCC가 페인트존에서의 득점은 많지만, 예, 확실히 페인트존에서의 득점은 많고, 오늘 아노시케가 1옵션으로 나온다면 이 정도로 실점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예. 페인트존에서의 어떤 KCC의 우위를 절대 무시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어떤 페인트존을 제외한 백코트나 아니면 또 3번 포지션이나 4번 포지션에서의 우위는 뭐 양홍석이 있는 KT가 보다 더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승현이 최근 뭐 썩 폼도 좋은 상황도 아니고요. 그래서는 KT가 다득점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은행과 하나원큐와의 경기입니다. 이거를 뭐 프리뷰를 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원사이드한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일단 뭐 우리은행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현재 우리은행 제가 이거 핸디를 체크를 못했거든요. 잠시만요. 제가 봤을 때는 핸디가 꽤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잠시만요. 예. 핸디가 17.5점이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관건이죠. 예. 핸디를 극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은행이 17.5점, 그러니까 거의 18점 차이로 승리를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은행과 하나원큐의 어떤 실력 차이를 보면은 어
저는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일단 리바운드에서 차이가 많이 나고, 그다음에 뭐 백코트에서도 물론 차이가 많이 나고, 하나 원큐가 득점을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1라운드와의 경기에선 75대 50으로 우리은행이 승리하였는데, 이때 당시에 리바운드 차이가 10개, 그다음에 뭐 어시스트 차이가 19개, 그다음에 뭐 3점 슛이 뭐 42%, 뭐 차이가 많이 났죠. 예. 그래서 이 경기를 굳이 나는 이거 무조건 접근을 하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그냥 우리은행 마인승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예. 언오버가 135.5인데 언오버도 언더가 날 확률이 높고, 이거 뭐 우리은행 사이드가 뭐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거 난 무조건 나 핸디로 접근하고 싶다 하면은 저는 이제 우리은행 마인승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0점 차 날 것 같아요. 예. 20점 차 충분히 날 것 같고, 20점 차면은 10번의 포지션이거든요. 10번의 포지션이면은 한 쿼터당 2번 반, 한 쿼터당 2번 반, 3점까지 있으니까 한 2번 정도 본다고 하면은 충분히,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근 우리은행이 폼이 되게 좋아요. 직전 BNKY 경기에서 2쿼터까지는 팽팽하게 갔었는데 3쿼터에 그냥 3점으로 학살을 해주더라고요. 예. 3점 슛감이 다들 너무 좋고, 특히 어, 없어. 왜 박혜진이 없네. 특히 여기 있구나. 특히 박혜진의 슛감이 최근 좋고, 박혜진이 볼 핸들러 역할을 하면서 김단비의 어떤 득점력이 상당히 올라가는 모습이고, 뭐 직전 BNK전에서 박지현, 김단비, 박혜진, 김정은 다 10점 이상의 고른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양인영 지금 최근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양인영의 지금 플레잉 타임이 20에서 25분밖에 안 돼요. 여자 농구에서 양인영 정도 되는 지금 하나 원큐의 어떤 위치라면은 최소한 30분 이상을 35분까지 띄워줘야 되는데, 그만큼 지금 폼이 안 좋다라는 거예요, 양인영이. 누가 하냐면 지금 신지연 혼자 하고 있습니다. 김혜나도 물론 뭐 좋은 역할을 하지만, 김혜나는 하는 것 대비해서 너무 흐름을 깨는 플레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좀 아쉽고, 예. 일단 뭐 신지연이 혼자 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버겁지 않을까, 예, 생각하면서 저는 충분히 20점 차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언더 예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우리카드와 한국전력과의 경기인데, 일단 우리카드가 지금 아가메즈가 뭐 전혀 제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직전 경기 아가메즈의 공격 성공률은 27%. 또 우리카드의 문제는 송이채입니다. 송이채가 리시브가 안 돼요. 예. 자, 공격에서 아가메즈가 헤매고 있고, 용병이 헤매고 있고, 수비에선 리시브가 안 되고 있고, 결국 나경복 혼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카드는. 예. 나경복 혼자 해야 되는 상황인데, 나경복 혼자 무언가를 만들기는 좀 어렵죠. 예, 그렇다고 우리 카드가 뭐 중앙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중앙이 좋으려면 일단 리시버가 돼야 되는데, 송이치의 리시브 효율이 너무 떨어지고 있는 상황.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카드는 오늘 경기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좀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확실히, 예, 선수들의 어떤 롤이 나눠져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박철우마저도 가세하면서 공격력을 극대화시키고 있는데, 뭐 이유가 뭐냐면, 일단 서재덕이 지금 한국전력도 리시브가 썩 좋은 팀은 아닌데 그나마 서재덕이 버텨주고 있어요. 근데 서재덕한테 서브가 몰리기 때문에 서재덕이 공격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한 상황에서 박철우가 공격에서의 역할을 잘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전력의 최대 장점은 일단 뭐 신영석이 중앙에서 확실히 버텨주고 있다라는 점. 예. 중앙에서 신영석이 뚫리니까 일단 뭐 타이스도 그렇고, 뭐 박철우도 그렇고, 박철우가 잘해서 뚫리는 게 아니라 신영석이 있기 때문에 박철우의
박철우 쪽으로 블로커가 몰리지 않을 수 있어서 박철우가 최근 공격 성공률이 좋은 겁니다. 다 신영석의 덕이에요. 예. 서재덕의 안정적인 리시브 그리고 신영석의 중앙에서의 플레이 11득 직전 3화전에서 11득점하면서 85%의 성공률을 보여주었다니 미들블로커가 신영석을 버리고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박철우가 수혜를 입는 거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오늘 이 경기는 한국전력이 무난하게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마행까지도 핸디캡승, 세트 핸디캡승까지도 무난히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회원 가입하셔서 프리뷰 이용하시길 바라며 구독, 좋아요 그리고 멤버십 가입까지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 16강 진출한 거 정말 뭐라 그래야 되나요? 너무 기쁘고요. 우리와 같이 이제 스포츠 쪽에서 뭐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또 저희들 얼마나 기쁜지 뭐 이루 말을 할 수가 없네요. 우리 다음에 브라질 16강전 브라질이 될지 뭐 스위스가 될지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브라질이 될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그때도 같이 힘 모아서 꼭 응원 같이 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프리뷰엔 팀장이었습니다.